북태평양의 공기가 밀려 올라오면서 한반도 상공에 정체전선이 길게 자리 잡을 때 사람들은 여름철 하늘의 불안정성을 온몸으로 체감한다. 비구름은 며칠, 때로는 몇 주씩 자리를 지키며 장대비를 퍼붓고 그 비구름 속에서 당근형 구름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한다. 흔히 해상에서 형성되는 이 구름은 때때로 육지에서도 발생한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산지를 만나 강제로 상승하면서 만들어지는 이 구름대는 순식간에 집중호우로 이어져 마을과 도시를 집어삼킨다. 전선이 정체한 채로 눌러앉으면 피해는 더 커진다. 농촌의 논밭이 범람하고 도시는 하수구가 역류하며 인명피해까지 발생한다. 사람들은 비를 원망하지만 그 배후에는 거대한 대기순환 구조가 숨어 있다. 그 무렵 필리핀 근해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된다. 바다 위 작은 요란이 기상위성에 포착된다. 처음엔 단순한 열대성 소용돌이처럼 보이지만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이를 주목한다. 이름이 붙여지고 추적이 시작되면 그것은 이미 태풍의 전초 단계다. 최근 들어 이 요란들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단 하루 만에 중심기압이 80헥토파스칼 가까이 떨어지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발달을 보이는 것이다. 기상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수소폭탄급 발달이라 부른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속도다. 하루 만에 괴물 태풍으로 성장하는 새로운 기후 현실은 사람들에게 준비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대서양의 역사 속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보인다. 지금까지 기록된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은 43개. 그 가운데 11개가 최근 10년 사이에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통계적 우연으로 보지 않는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고 대기의 에너지 흐름이 바뀌면서 허리케인은 더 자주, 더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100년에 한 번이라던 초강력 폭풍이 이제는 10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베릴과 밀턴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허리케인이 잇따라 기록을 갈아치웠다. 베릴은 푸에르토리코 북쪽을 지나며 수많은 가옥과 전력을 끊어버렸고, 밀턴은 사상 유례없는 발달 속도로 학계에 충격을 안겼다. 매년 반복되는 역대급이라는 수식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문제는 이런 태풍의 경로를 끝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예보기관들은 앙상블 모델이라 불리는 수십, 수백 개의 시뮬레이션을 돌린다. 각각의 시뮬레이션은 하나의 가닥, 즉 가능한 경로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제각각이다. 어떤 예측은 태풍이 규슈 남부를 강타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예측은 제주도를 거쳐 서해로 북상한다고 한다. 결국 태풍은 항상 여러 갈래의 가능성을 두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길을 확정하기 어렵다. 기상학자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태풍의 진로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태풍의 발달에도 변수가 많다. 태풍은 본래 따뜻한 바다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존재지만 북상하면서 차가운 공기를 만나면 균형이 흔들린다. 오키나와 근처에서 마이너스 6도의 강한 한기를 흡수하면 태풍은 발달을 멈추거나 심지어 힘을 잃고 흩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과 달리 이 과정에서 구조가 뒤틀리며 진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난기와 한기의 미묘한 충돌이 태풍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태풍 예측에는 바람의 방향과 기압뿐 아니라 상층 한기의 세기와 위치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한반도는 이런 태풍의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 여름철이면 남서풍이 산맥을 타고 넘어오며 팬 현상을 일으켜 35도가 넘는 폭염과 초열대야를 만든다. 그 직후 태풍이 상륙하면 산사태와 범람이 이어진다. 지난해 서울 도심이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한 장면은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다. 사람들은 폭우가 쏟아지던 날 지하차도에 갇히거나 갑자기 불어난 하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태풍은 단순히 바람과 비의 문제가 아니다. 폭염, 가뭄, 집중호우가 교차하며 우리 삶 전체를 위협하는 복합재해다. 기후변화는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많은 기상학자들은 태풍의 빈도 자체는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강도는 분명히 강화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면서 태풍은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고 따라서 더 거세지고 더 오래 지속된다. 세계 곳곳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이 매년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과거에는 기상학 교과서 속에 등장하던 이론적 가능성이 이제는 매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태풍은 대기 순환의 일부다.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대비는 가능하다. 더 정교한 예측 시스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로 분석, 국제 기상기관 간의 협력 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대응력이 필요하다. 제방을 미리 보강하고 하수 시설을 개선하며 재난 대응 훈련을 반복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투자다. 태풍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다. 최악을 가정하고 최선을 준비하는 것이다. 서울과 경기 지역은 오늘 아침부터 구름이 두터워지며 간헐적인 소나기와 함께 높은 습도를 기록하고 있다. 낮 기온은 32도를 넘으며 남서풍이 산지를 타고 내려오면서 팬 현상이 나타나 초열대야에 육박하는 더위를 만들어낸다. 밤이 되면서도 기온이 잘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로 인한 수면 장애와 피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수는 오후 늦게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산악지대에는 돌풍과 함께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된다. 강원도 산악지역은 정체전선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맞물리면서 공기가 강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하천 범람과 산사태 위험이 커진다. 특히 동해안 근처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난기류가 몰리면서 해안 지역의 돌풍과 강한 빗줄기가 함께 올 것으로 전망된다. 내륙산지에서는 갑작스러운 소나기와 함께 번개를 동반한 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은 오늘 낮부터 남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가며 팬 현상으로 체감온도는 더 높게 느껴질 전망이다. 그러나 오후부터 정체전선이 남하하면서 소나기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일부 지역은 돌발성 호우가 나타날 수 있다. 논과 밭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는 배수로 점검과 농작물 관리가 필요하다. 경상도 지역은 현재 남동풍과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 영향권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지만 산악지대에서는 난습류가 상승하면서 국지적인 소나기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안 쪽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가 낮은 지역에는 해일과 강풍에 따른 안전사고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도는 오늘 아침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안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다. 정체전선과 남서풍이 맞물리면서 국지적으로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라산 주변과 산록지대에는 비구름이 머물면서 계곡이나 낮은 지대에 침수 위험이 있다. 제주 항구에서는 선박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통제가 필요하다. 서해안과 충청권 일부 평야 지역은 비교적 맑은 시간을 유지하다가 오후 늦게 정체전선이 접근하면서 구름이 점차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강수량은 20에서 50mm 내외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돌발성 폭우 가능성이 있어 저지대 주민들은 안전 대비가 필요하다. 북한 지역은 이번 정체전선에 가장 오래 노출되며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특히 북한 중부와 산악 지역에는 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하천 범람 가능성이 크다. 중국 산둥반도와 연계된 당근형 구름은 이 지역에 강한 국지성 호우를 불러와 접경 지역의 수해 위험을 높이고 있다. 한편 필리핀 근해에서 새로운 열대요란이 발생하며 앞으로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 요란은 JTWC에서 추적 중이며 중심기압 하강 속도가 빨라 향후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태풍이 북상할 경우 제주도와 남해안 및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과 집중호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관련 기관과 주민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처럼 한반도와 주변 지역은 기압계와 정체전선, 난습류의 상호작용 속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기상변화를 겪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은 폭염과 열대야, 강원도 산악지역은 집중호우, 제주도는 강풍과 침수, 남부 해안은 국지적 소나기와 강풍 등 지역마다 특화된 대응이 필요하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측과 예보 확인이 필수적이다.